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제3의 공범입니다. 자,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네, 이 고 윤상엽 씨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은혜와 조현수 외에도 한 명이 더 있다, 이렇게 검찰이 밝힌 건데요. 그게 바로 공범 이모 씨입니다. 이 남성은 조현수와 친구 사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가평에서 같이 다이빙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이 전과 28범이라서 현재 구치소에 있어서 공개 수배에는 포함이 안 된 거라고 합니다. 야, 30대 나이에 전과가 28범이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자, 그런데 이 가평 계곡 사건 당시 지금 한 명 더 있는 걸로 알려진 지금 저 사진 속 공범 이모 씨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일단은 함께 놀러 가서 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뛰어내려서 그러니까 일종의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강변으로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지금 문자 하나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 구조 요청을 했다라면 예. 누구든 구했을 거 아니냐라는 그럼요. 부분이 의문이었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이 빠졌을 때도 알면서도 구조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에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할 때 이 이모 씨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 네. 검찰에 뭐 넘겼다는 건 이게 무슨? 일단은 경찰에서 2020년 이 당시에 12월 달에 이은혜 조현수뿐만 아니라 지금 양 변호사 설명처럼 이 씨도 혐의가 있다고 공범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검찰에게 송치 의견으로 같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공개 수배할 때는 굳이 수배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 이모 씨는 이미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사가 좀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충분히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백을 했거나 여러 가지 조현수나 이은혜의 범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추가로 드러난 저 공범 이모 씨 전과 28범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면 그 중에서는 언론을 통해 꽤 유명하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알려졌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절도가 아니라 지능범이었던 거죠. 중고차를 파는데 거기에 GPS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 차를 판 다음에 어디 가는지 찾아내가지고 다시 훔치는 겁니다. 야,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승합차, 소형차 이런 걸 팔았다. 이게 이제 절도로서 잡혔는데 저런 행동들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전과가 28범에 이미 30대 나이에 돼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조현수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공범 이모 전과 28범 하고 조현수가 아닌 이은혜와의 무슨 관계에 관한 제보가 있다고요? 네, 다른 제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이트에 지금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당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글들을 옮겼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좀 부끄럽지만 8년 전에 이은혜하고 이모한테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당했나요? 본인이 그대로 썼습니다. 예. 자기가 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 만남을 했는데 그때 이은혜가 그 모텔에서 나왔고요. 모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자마자 이 이모 씨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수법의 어떤 협박이 꽤 많았습니다. 이 성매매 같은 것들을 하는 걸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협박을 해서 이 사람이 근처에 ATM기에 300만 원 뽑아서 줬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명확한 인식을 못했지만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씨하고 이은혜하고 아마 공범으로 이것을 다 계획된 범죄하에서 채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걸렸을 때 협박까지 한 게 아니냐라고 그런 글을 지금 올렸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 나온 또 뉴스가요. 이 이은혜가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아까 조건 만남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은혜가 10대 때부터 조건 만남을 빌미로 절도를 해서 소년원에 갔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은혜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이게 아무튼 교수님 그건 그렇고요. 이 조현수 이 남자 그리고 공범 이모 씨 지금 얘기한 이모 씨 친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공범 이모 씨가 지금 이은혜와 조현수가 어디에 도대체 숨어 있는지 조금은 뭘 단서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요? 글쎄 지금 이제 그 공범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감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과연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양파 껍질 까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이은혜 같은 경우는 남성들 대상으로 해서 소위 그 꽃뱀 같은 상을 만들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 갈취를 한다든가 또는 어렸을 때는 뭐 절도 등으로 해가지고 뭐 6건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범죄 친화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자신도 전과가 있고 주위에서도 이 전과자들이 울울거리는 것을 봐서는 후집이 이 공범 이모 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이전에 어떤 그 관계를 맺어서 이러한 어떤 그 범행을 갖다가 공모를 하거나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그 범죄의 그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뭔가 도움을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언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가평 계곡 사건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하고 동행했던 이은혜 지인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이은혜 지인도 이 패거리와 한패 아니냐 뭐 이런 또 오해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터뷰에 나섰던 유 씨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가평에 같이 갔었고 사고 소식을 윤 씨 가족에게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유 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왔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사고는 확실히 사고사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아니 혹시 유 씨도 공범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 건데요. 일단 유 씨는 본인은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방송을 보고 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봤을 때는 이건 살인 사건은 아니고 사고사였던 것 같다.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누리꾼들이 너도 공범이지 막 이렇게 지목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억울해서 저런 글을 올렸다는 건데 방금 사치 얘기도 나왔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부가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던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유 씨 이 동행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은혜가 이미 오빠가 돈도 없는데 자꾸 돈을 막 쓴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위해서 돈 쓰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자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윤상엽 씨는 좀 흥청망청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 내용들을 다 알고 보니까 이미 이은혜가 이렇게 소위 밑밥을 깔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이때부터 신세 한탄 일부러 하는 척하면서 오빠가 돈도 없는데 쓴다 이런 얘기를 이미부터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인은요. 그 고 윤상엽 씨하고 이은혜가 부부 사이였다는 걸 몰랐대요. 처음에는. 아니, 교수님 그럼 왜 부부 사이를 왜 감춰요? 왜냐하면 이은혜라고 하는 이 캐릭터 자체가 주위에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사고가 난 그 당시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조연수하고는 사귀는데 그 사람 이 자기 남편인데 남편 앞에 내연남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숨긴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 이 이은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자기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즉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아니라 바로 그 상대에 있다라고 정반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자신의 돈을 이게 탕진하는 이 책임을 바로 남편에게 전가시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나쁜 이미지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이은혜가 받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0년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 당시에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을 하던 남자친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4년 뒤에 2014년 태국 파타야에
사실혼 상태였던 남편과 함께 갔었는데 스노클링을 하다가 역시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 가평 계곡 사건 다 보험금을 다 탔어요. 이 가평 사건만 빼놓고. 일단 의혹인 거죠. 예. 석바위 사건 같은 경우 교통사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식의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씨가 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는지부터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런 소문이 떠들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요. 태국 그러니까 사건 지금 경찰이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 사건 같은 경우도 일단 태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서 당시에 부검 기록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특별히 외상도 없었고 사인은 그냥 익사로 이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저 보통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20대에 스노클링 하는데 그렇게 위험하지도 사실 않아요. 거기서 갑작스럽게 해외여행 중에 익사를 했다? 저것도 다시 돌아보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건이었는지 사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에 나선 겁니다. 자,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이 검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이은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말이죠. 이은혜가 보험금을 탈 생각에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팀에 저 보험금 못 받고 있어요. 이 어필을 안 했더라면 이거 지금 사건 반장에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지도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상당히 당돌하고 좀 이제 뻔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또 그 해당되는 그 방송사에 대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했었어요. 민사소송으로. 그리고 이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 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그 뭐 고소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받아 챙기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이은혜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돈에 대해서 매우 집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보험금이 이제 뭐 한 8억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언론을 이용을 해서 돈을 자기가 손에 쥐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께 넘어갔다. 그렇게 볼 그러니까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